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근 20년 동안 국내 1인당 GRDP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울산. 이 대한민국 산업 수도라는 이름표가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 신화를 연달아 썼던 그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진단은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제목의 책 저자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계 교수를 만나서 이 울산이 왜 디스토피아인지 걱정해야 하는지 어떤 위기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승훈 교수님 인사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최근에는 그 주제로 이제 한 프로그램 방송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짧게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왜 울산에 주목을 먼저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예, 울산은 사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고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될 수 있다는 신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부자 도시이기도 하고 수출도 가장 많이 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10년 전에 조선업의 위기를 거제에서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선업이 힘들면 아, 부산, 울산, 경남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울산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사실은 그때는 울산이 힘들어질 거란 전망이라기보다는 울산이 너무나 중요한데 울산은 지금 뭔가 우리 사회에 격변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산업에서 많은 전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거를 질문하다 보니 울산을 연구하게 됐고 예.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 아 쉽지 않구나. 근데 이러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제조업 어쩌지? 우리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 땀 흘려갖고 일해가지고 중산층이 된다는 이 우리나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키워가다 보니 이제 울산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울산이 어려워지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시작이 됐고 그만큼 중요도를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을 주목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2019년에 출간한 이 거제도를 다룬 전작의 제목은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입니다. 부제는 산업도시 거제의 빛과 그림자. 이번에는 울산의 디스토피아라는 제목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일단 책 제목만 놓고 보면 야 이거 진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먼저 하시게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제목이 좀 붙었을까요? 예, 거제를 제가 다룰 때가 이제 조선업 구조조정의 한참이었고 사실은 근데 그 전까지 조선업은 한 20년 동안 영광의 시절이었어요. 예. 계속 돈을 많이 벌고 너무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조선업의 위기가 오니까 도시 전체가 마치 부도라도 맞은 것처럼 정말 휘청거리는 사태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냥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거지가 됐나 정말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상황을 마치 예전에 있었는데 현재 갑자기 사라져버린 신기루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토피아라는 말을 했던 거고요. 유토피아가 뭔가 낙원이지만 현실에 실제로 없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을 오면서 생각을 했던 건 그런 거죠. 울산에 제가 다니면서 제가 지표를 보거나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뭐 3대 산업의 현재를 여러 가지 모로 진단을 해보면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울산 분들은 또 의외로 굉장히 낙관적이다. 굉장히 낙관주의가 팽배한데 이러다가 진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디스토피아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착안하게 된 거죠. 예, 낙관주의라는 건 그래도 울산은 괜찮을 것이다. 뭐 국내 경기, 세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거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를테면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면 된다. 조선업은 20년 주기로 사이클이 되니까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또 뭐 조선업이 힘들면 자동차가 잘 나가면 되지. 과거에는 실제 그랬으니까요. 예, 그랬죠. 그리고 뭐 또 안 되면 석유화학 혹은 정유에서 조금씩 이익을 남기면 도시가 괜찮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그게 예전같이
이제 흐름이 돌아오고 사이클이 돌아오면 되는 일인가 저는 좀 다른 전망을 갖게 됐죠. 예, 그 안에 무언가 지금 변곡점이 생기고 있는 것 네, 같다라는 맞습니다.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책에서 울산이 단순한 생산 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거기에 위기의 근본이 있다고 진단하셨는데 사실 이 책 이전에도 우리 울산 시민들은 간접적으로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 울산 현대차의 연구센터는 뭐 화성이나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현대중공업의 본사는 또 수도권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자동차 조선업 호황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이제 울산 분들하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저도 이제 수도권 가서도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 똑같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자동차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세계 2등이라는데 세계 3등은 너무 확실한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중공업 지금 세계 1위인데다가 지금 조선경기 호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울산에 계신 분들 사실 특히 자녀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정규직 채용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매년 지금 적게는 한 1,500명, 많게는 2,000명 넘게 정년 퇴직을 하고 계시는데 신규 채용 작년 올해 400명 끝입니다. 10년 동안 없다가 네. 그죠? 10년 동안 없다가 네. 갑자기 두 번이 되고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 있냐 물어보면 사실은 전부 다 절레절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중공업도 사실은 조선업도 지금 그렇게 호황이라는데 1,000명 이상 퇴직을 할 때도 뭐 100명 남짓 정규직 채용을 해서 예전에 왕년에 우리 울산이 산업 수도이기도 하지만 노동자 도시인데 예. 좋은 정규직 일자리 만들었었는데 그게 생기지 않고 자동차 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많이 사람 안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공업 가면 청년들이 안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 이주 노동자를 써야 해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 좋은 일자리로 다들 생각하는 원청 정규직, 흔히 직영이라고 하는 그 일자리들이 없어진다면 과연 이제 좋은 지금 상황이냐가 일단 어렵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그래도 대학을 보내니까 그러면 대졸자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겠으나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기지로 전락한다는 것은 머리를 쓰는 일들, 제조업에서 머리를 쓰는 일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는 남양에 경기도 화성의 남양연구소, 예. 중공업은 경기도 이제 분당의 판교에 R&D 센터로 다 가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전망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근데 어쩜 이렇게 별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좀.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걱정하는 대로 간다면 향후 울산의 모습은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2020년이었는데요. 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계속 이제 한 3, 4년 동안 발전을 시킨 건데 그런 거겠죠. 울산은 지금은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출근하시고 퇴근하고 뭐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가면 막 밤에 뛰어나오는 사람들 막 퇴근하려고 막 네.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도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 2030년쯤 되면은 연금 생활자의 도시로 전락할 것 같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뽑지 않고 자동차를 뽑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공업도 뭐 사실은 그렇게 뽑지 않으므로 이제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구매력이 사실은 울산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지금 고소득 도시이기 때문에 높은데 그 구매력의 원천은 다 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가져온 건데 이분들 사라지고 자녀 세대에게 열린 일자리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뭐 3, 4천만 원 수준의 도시가 된다면 사실 돈은 청년들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소득이 줄어들면 이제 굉장히 이제 도시 자체의 활기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울산은 사실은 굉장한 남초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남초 도시가 되고 나면 조금 지나서 여성들이 시집을 와서 가족을 형성하면서 사실은 남초 도시를 면해 왔는데 그러기 위한 조건은 남성들이 잘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이 이제 내 식구를 벌어먹일 이제 벌이가 안 된다고 치면 사실은 또 여성들의 유입이 없을 거고 예전과 달리 여성들은 다 대학까지 나와서 본인 이름으로 커리어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매력도가 울산이 클까? 그때 되면 더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도시가 이제 우리가 3대 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양질의 고용을 만들어서 잘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마저 이제 재생산이 굉장히 어렵다면 다른 지방의 지방 소멸을 겪는 도시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너무 늦지 않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조업 자체가 쇠퇴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뭐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유럽도 지금 일부 지역의 어떤 탈산업화로 지금 말씀하신 지방 소멸, 어떤 경제 양극화를 굉장히 좀 심하게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 말씀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자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울산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잘 갖춰진 이런 인프라들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고 3대 주력 산업은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지금 잠깐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그 아까 말씀하신 사이클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산업 전체가 쇠퇴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나 조선 산업의 미래 자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동차 산업,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우리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조선업도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은 유지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연결고리를 사회가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게 울산 공장이 가장 중요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울산의 노동자들이 중요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 근처에 이 동남권에 있는 부울경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가장 중요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공중부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뭐 더 좋은 공장 싱가포르에 진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노동자들에 대해서 별로 안 중요하게 이제 누가 들어와도 작업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있고, 이제는 글로벌 소싱을 한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벤더들로부터 이제 부품을 수입한다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잘 나가겠지만 거기에 연결돼 있는 이해 당사자들은 어렵고 지역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업의 위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으나 이제 연결돼 있는 이제 모든 이해 당사자와 지역의 문제는 심화될 수가 있다고 이제 보고, 그런 이제 그랬을 때 생산 기지로 전락된 도시들이 물량이 계속 있을 땐 티가 나지 않아요. 계속 뭐 여기서 많은,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 전용 라인을 이제 자동차가 내년에 이제 런칭을 하니까 그렇게 된 물량이 한동안 많을 건데 언제든지 물량을 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전이랑 다른 거는 1970년대 이제 울산을 개발할 때는 재벌들이 국가의 말을 들을 때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 게 재벌 그룹에 명운을 걸고 할 일이었고, 국가가 대출을 알선해주고 해외 차관도 보증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짓고 싶으면 짓는 거죠. 조선소 짓고 싶으면 짓는 거고요. 군산에 짓고 싶으니까 짓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전같이 그냥 두면 결속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의 공장이 울산에 있어야 하는 이유, 또 R&D 센터가 울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럼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도시에 여성이 없다라는 점, 울산 쇠퇴의 또 다른 이유로 지적을 하셨어요. 산업 가부장제.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여성을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제조업 말고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예. 제조업에서는 여성을 관행으로 50년 동안 뽑아오지 않은 역사가 있고, 그러면 여성들이 본인이 이제 자기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들어가거나 어느 정도 몇 개 한정돼 있는 일자리를 제외하면 사실은 지역을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라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또 제조업 일자리는 대부분 이공계 일자리이기 때문에 문과 나온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다, 잘 없다,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여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성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 미래에 가족 부양도 가능하다는 이제 쟁점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울산은 사실은 청년들의 충성도는 높은 도시입니다. 이게 네. 우리가 오해와 달리. 그러니까 물어보면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해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그 이유가 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존에 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그럼요. 느껴졌던 네. 그런 것들 가족도 때문인가요? 있고 이제 예. 부모님의 소득도 높고 나만 잘 되면 사실은 그냥 살고 싶다. 뭐 부산 다니면 되지. 뭐 예를 들면 예. 뭐 서울 놀러 가면 되지 정도인데 떠난다. 그럼 왜 떠나냐 하면 사실은 일자리 문제인데. 결국 일자리.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일자리 사업을 안 하냐 하면 그건 아니죠. 여성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단발성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사실은 부모 세대의 고등학교 졸업한 엄마의 일자리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일자리밖에 울산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생산의 문제에서 좋은 일자리가 발생하지 않을 때, 정규직이 생겨나지 않으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여성도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면 둘 다 전망이 없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이제 청년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상대적인 그 박탈감도 좀 있겠네요. 부모와 나 사이에도 그런 그럼요. 것들이 분명 울산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디스토피아에 거론된 울산의 위기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울산을 위기에서 좀 구하기 위한 해결 방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청년, 특히 여성,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정책들, 뭐 일자리라고 계속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좋은 일자리를 나눈다. 혹은 여성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만든다. 예. 그러니 나누는 것부터 한다면 사실 주력 산업 3대 산업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건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뭐 조선업 같으면 여성들도 별로 희망하지 않으나 사실은 용접사나 뭐 도장이나 이런 분야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사실 대부분 대학을 나왔다는 걸 또 고려를 해보자면 엔지니어 일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설계직 같은 부분은 여성들이 사무실에서 대부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 뽑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뽑아야 하냐 하면 공과대학의 여학생들이 얼마나 가느냐. 관련 전공에 기계나 뭐 전기전자, 화공 이런 전공에 여성들이 사실은 부울경이 사실 공과대학의 딸들을 잘 보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5%면 그 이상은 좀 뽑을 수 있게 그 준하게 뽑을 수 있게 하는 게 일단은 뭐 간단한 방법이겠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겠죠. 예. 근데 사실은 여기 갑자기 뭐 서비스 산업으로 굉장히 뭐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미디어 기업을 만든다거나 혹은 뭐 화장품 기업을 만들거나 이런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울산 안에서 반드시 다 해소해야 하는가. 그건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부산까지 연결해서 부산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좀 투자를 더 유치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 아닐까 이런 고민은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일부에서는 울산이 대학이 좀 많이 없어서 청년들이 많이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하는데 또 대학 교수시기도 하고요. 네.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울산의 대학은 사실은 4년제 종합대학은 사립대학인 울산대학이 있고 울산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기원 중에 하나의 유니스트가 있죠. 있는데 사실은 유니스트에 있는 친구들은 울산에 별로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울산의 노동시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울산대를 나온 친구들은 또 어느 정도 저평가받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지역에 있는 좋은 일자리들에서 그런 차원에서 좋은 대학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총론에서는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대학을 더 만들자는 거냐 하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보다는 있는 대학을 더 양질로 만들거나 좀 연합대학의 형태로 자원을 더 많이 가져와서 좀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뭐 가능하다면 뭐 부산, 울산, 경남이 좀 공동으로 좀 엮어서 부산에 또 대학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인프라를 같이 교집합 속에서 만들 수는 없을까. 교차점에 하나 만들고 뭐 좀 많은 자원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와서 정말 큰 대학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프로젝트라면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 해여름 동맹은 되게 호평하셨는데 부울경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 뭐 산업 생태계 구축적인 부분은 부울경은 뭐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부울경 말고는 사실은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저는 이건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호남이나 혹은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이제 그 부울경과의 관계 속에서 호남은 남부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권역으로 엮일 수 있게 연결망이 강화되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한국 사회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수도권의 너무 높은 경쟁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어쨌든 가장 많은 자원이 부울경에 오는 게 합리적이기도 하고 뭔가 대안을 내기에도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울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계속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울산시는 지금 친기업 정책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그동안 뭐 기업들이 좀 불편해했던 규제들
걷어내고 지원을 아주 전폭적으로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좋은 행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을. 지금 우리 앵커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어낸다면 여력이 있는 건 오히려 이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에 해당하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취약하고 예.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그거는 사실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좀 신생으로 튀어나오는 제조 스타트업을 키우든지 혹은 이제 기존의 중소기업 중에 좀 성장하고 싶은데 좀 한계에 처한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좀 기업 정책을 좀 육성하는 데 많이 포커스를 두면 제가 보기에는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울산시도 지금 청년들이 뭐 대학 교수시니까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어쨌든 울산의 전통적인 어떤 이 제조업에는 좀 가고 싶지 않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을 좀 유치해야 하고 울산이 어떤 성격으로 좀 변화해야 하는지 조언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예. 거죠. 예를 들면 제조기업 안 가고 싶은 청년들도 이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10년 후엔 테슬라가 될 거야 이러면 갈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기회가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류의 회사들이 많아지는 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조 대기업을 택할 때는 사실 성장의 측면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린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방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지금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게 하는 게 더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책 한번 꼭 울산 시민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조업 도시 이제 울산의 부흥을 위한 해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 정리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정책적인 해법을 얘기하는 것보다 울산은 뭔가 낭만이 있는 곳이고 꿈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교과서를 보면 이촌향도 했다고 해서 시골에서 도시로 간다 하면 한편에서 서울로 갔죠. 화이트 칼라가 되려고. 사실은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아볼 거야 하는 청년들 중에 많은 숫자가 울산으로 왔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화를 만들고 일종의 미라클이죠.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시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건지의 관점에서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대안들을 조금 재배치하고 시민들에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만나서 울산이 지금 처한 위기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때는 기술을 배워 성실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가파른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기술과 성실함만으로는 잘 살 수 없다는 불안감, 어두운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울산이 다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 제시가 시급한 때입니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